저는요 일단 두 가지로 풀어주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도형에 대한 감으로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관점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식으로 하나하나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시각을 두 가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1차 함수가 있대요. 그렇구나.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 y축에다가 그 다음에 그래프에 있고 이 그래프에 있고 1,4분면에 있는 점 P에서 y축에 대해 손해발을 Q라고 했을 때 AQP의 넓이가 3분의 8일 때 P의 y좌표를 구하라 그랬어. P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자, 선생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 여러분들 물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풀이 첫 번째. 어차피 P의 y좌표는 이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삼각형하고요.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 보입니까? 예, 좋아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 보여요? 예, 좋아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만 구하면 되겠죠. 왜? 넓이가 나오면 닮은 비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닮았죠. AA 닮음입니다. AA 닮음.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요 이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죠. 왜? 절편이 나왔습니다. 절편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 써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걸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x절편이 나오죠. x절편 얼마예요? 그렇죠. 4,0이 되는 겁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0,3이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풀이라고 보면 이 넓이가 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넓이가 얼마예요? 6이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예요? 3분의 8입니다. 와우, 그래서 3분의 8 대 6이 넓이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3, 3 곱해버리면 8대 18이 되겠죠. 얘는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4대 9. 그 말은 4대 9란 얘기는요. 넓이가 4대 9란 얘기는 기름이 몇 대 몇이에요? 아까 스님이 얘기했죠. 2대 3이란 얘기입니다. 좋아요. 여기가 2대 3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 여기가 3이에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니까 P의 y좌표는 얼마라는 거 쉽게 바로 1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요 두 번째 풀이는요 식을 풀어가는 관점입니다. 식으로 풀어가는 관점.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요 K라고 하는 y좌표를 K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구하고 싶은 걸 K로 놓겠다. y를 K라고 놓으면 X 값도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로 가버리면요. 이거는요. 제가 이제 수업 때도요. 항상 학생들한테 넌 어떤 풀이가 좋니? 이런 풀이가 좋니? 이런 풀이 다 달라요. 정말 신기한 게요.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니? 너의 취향은 뭐니? 이런 식으로 풀이를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두 번째 풀이는요. y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k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마이너스 4분의 3x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k 마이너스 3에다가 넘어간 마이너스 4분의 3x가 되고요. 따라서 x라고 하는 것은 뭘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근데 그냥 3분의 4라고 하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쓸까요? 3 마이너스 k라고 쓰겠습니다. x는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구나. 끝났네요. 여기에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의 길이가 나왔다는 얘기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3분의 4에다가 3-k가 되고요. 곱하기 높이 3에서 k를 뺀 3에서 k를 뺀 이 값이죠. 요게 얼마? 3분의 8이 된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k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k값 구하면요. 3-k의 제곱이 되고요. 3분의 8에다가 곱하기 이거 뭐 곱할까요? 여기는 4를 나눠버리고 6을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여기 3-1은 3, 3-2 4-1은 4, 4-2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는 4가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는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k-1에다가 k-5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겁니다. 1하고 5가 여러분들 k의 값이 되는데 k라고 하는 값은요. 잘 보세요. 당연히 3보다는 아래에 있죠. 3보다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바로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에 있습니까?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물론 이 풀이는요. 훨씬 더 첫 번째 풀이가 편해요. 맞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든 내신을 보든요. 수능 시험을 보든 간에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딱 풀려고 했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항상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딱 문제 보자마자 내가 막 풉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어려운 문제는요. 최소한 3분 정도 고민을 해서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고 문제를 접근합니다.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풉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그런 속도나 그다음에 정확성이 훨씬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한 가지 풀이만 갖고 있는 사람과 이런 풀이와 저런 풀이 여러 가지 풀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안 풀렸으면 저런 풀이로 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문제를 풀어갈 때 다양한 풀이법들을 연구하면요. 수학이 실력이 확실히 늡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해라. 처음에 물론 힘들겠지만 실력이 그 다음 단계로 늘어가려면 풀이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자기만의 그런 취향이나 좋은 풀이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셔야 됩니다. 가끔 선생님도 EBS에서 계속 강의하다 보면 수강후기 학생들이요. 선생님 이렇게 풀면 더 좋은데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렇게 많이 틀렸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특수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삼각함수를 몰라도 특수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길이의 비 같은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